사장을 지금 사진 찍는 분께 이래 안능이 낫나? 예. 뭐 그 제가 과거에도 원내 대표님 자리에 무슨 폼비랍니까? 뭐 환상의 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혼자만 상황에 말씀해. 따라 다르잖아요. 내 얘기도- 아니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증인을 안 부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 때. 비공개로 아니 뭐 괜찮아. 이미 다 공개됐던 거. 아니 이거 공항 신장이 없어지니까. 네, 마음이 깊어요. 사람은 절대 비호하지 않아요. 사퇴해라. 시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조형물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차로나. 한밤중에 조형물을 저 길중간에 누가 갖다 설치하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저도 두렵고. 죄를 시인할 건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현장을 누비는 영상 취재 기자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카메라 시선의 조서연, 은예솔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선 후에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선 이틀째를 맞은 지난 3일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늘 국회의장석에 앉아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새로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바닥에 앉게 해서 미안합니다. 글상 기장 쓰는 김에 몇 개 더 쓰면 되지. 몇 개 안 샀는가 봐. 돈이 오잖아. 예. 5개로 들어오면 다 놓거든요. 이제 놓으니까 벌써 그 저기 바닥에 앉는 거 얼마나 모양이 이쁘고 사장을 이제 사진 찍는 분께 10분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시는가? 전혀 저는 연락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연락해 주라고 우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래 안능이 낫나? 뭐 그 제가 아니 원래 여기가 과거에도 원내 대표님 자리에 이제 정책 의장 많고 아니 양당이 다 오네. 그다음 거기 이제 우영근 대표 앉고 그렇게 됐어요. 예. 나중에 또 우리 세 사람 서상 찍어달라고 한번 거절을 찍어달라고. 그 어떻게 안 보고 오셨죠? 나는 내가 연락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오기를 할 이야기다. 제가 문자 보낸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의장님 문자를 제가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문자가 뭐 한두 시간 안에 한 700~800통 들어가지고 아직 다 열어 못 봤어요. 못 열어보고. 제가 의장돼서 그 1,200~300개가 되는데 카톡까지 다 하니까 1,400개. 아유, 그렇디다 진짜. 그거 다 보고 좋아해서 답 보내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렸습니다. 우리는 또 성격이 저도 안 보내면 안 돼. 네, 저도 거의 뭐 이번 주말에 그냥 이틀은 완전히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리고, 예. 아주 내가 보니까 무슨 콤비랍니까? 환상의 콤비. 체중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니 저는 뭐 우리 저 원유철 의장님 덕분에 된 겁니다. 예. 대표님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가 따뜻해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협조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에 축하 문자를 무려 800개나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문자를 다 확인하고 답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어서 2일에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두 사람의 뜨거운 논쟁 함께 보시죠.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자원 공기업의 증인 채택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국정감사도 시작될 때 주무부처로부터 기관보고 받을 때는 처음부터 증인 안 부릅니다.
마지막 종합감사 때 부르거나 아니면은 산하기간 할 때 가서 부르는 이거는 좀 상황에 들어보세요. 따라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혼자 이제 말씀. 아니, 그거는 아니 말씀만 하셔. 왜곡하시는 거지. 아니 혼자만 상황에 말씀만. 따라 다르잖아요. 내 얘기도 끝까지 듣고 반박하세요. 왜 본인 얘기는 다 해놓고 난 얘기 끝내자마자 반박하면은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니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아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이 대화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그 들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국정조사는 125일 합니다. 최장.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아 증인을 안 부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 때. 국회 이 특위의 위원으로서 내가 질의를 하고 이 국정조사를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증인을 채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공관사님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권선동 관사님이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아, 있습니까? 우리 비공개로 아니 뭐 괜찮아. 우리 다 공개 다 된 거. 아니 이거는 뭐 회의를 더 할 필요도 아니, 없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정말 이걸 저 기관 보고에 필요한 증인들 우리가 양보까지 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그 양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안 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해보자. 안 한다는 얘기 한 이랬는데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호도하지 마세요. 아니 오늘 기관 보고에서 증인 채택할 수 없다면서요. 아니, 언제 양보를 했어요? 5인방 양보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물싸움할 때 일방의 잘못만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 싸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난 사실 이 기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싸움하는 모습 보이는 게 난 진짜 창피한 일인데 이제 제 말씀 다 끝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결정하시고요. 저도 우리 당 의원들하고 그 방금 한 30분간 논의를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집약된 의견을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간사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 그런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그럼 일어서겠습니다. 자, 그럼 또 뵙시다. 그럼 4시 회의는 안 하는 겁니까, 간사님? 아, 네,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봐야 되겠어요. 그럼 연락을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4시에 다 오라고 다 지금 연락을 했는데. 의미도 없는 뭐 회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근차근 반복하면 되지. 뭐 첫술에 몇 너한테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나 너무 오늘 황당합니다 한마디로. 첫술에 배부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국정조사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하자는 거죠 지금. 합의서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효율성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아니 합의서대로 하는 거예요. 각 사업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왜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예? 아니 일단은 기관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부르자는 기관 거 보고 못하게 합니까? 기관 보고 30분이면 됩니다. 안 부르자 그랬습니까? 기관 보고 30분이면 아니, 끝나잖아요. 보고하고 그 기관장을 상대로 우리가 물어볼 게 많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기 하지 마십시오.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내가 그 사람도 안 부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충분히 또 부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새누리당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예.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뭐. 야당 언제든지 야당 마음대로 했지 우리 당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국정조사 다 깨고 말이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도 다 끝까지 다 했습니다. 청문회까지. 깬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특위도 다 했고요. 예. 다 했어요. 왜안 간사회동에 이어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회의는 4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따뜻한 안무 인사로 시작은 했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의자의 자수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그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수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강 씨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신상이 어떠십니까? 네, 마음이 깊어요. 돌가분하고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취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네, 아버지. 그러네요. 잡혔다는 것보다 자수했다니까 굉장히 기뻐요.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애는 2다리 펴고 지금 땅속에서 살지 몰라도
걔는 그 사람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 안 해요. 아버님 그냥 여기 서가지고 한번 잠깐만. 당사자한테 걱정 말라고 좀 애쓰지 말라고 하고 전해주고 싶고 잘했다고 선택을 잘했다고 이거 좀 해주러 왔어요. 아버님 이제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마음 편하게 살 거예요. 며느리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우리 며느리는 저보다 더 단단해요. 마음이 더 단단해서 그 가족도 아마 고등학생 거라고 그렇게 또 살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셨어요? 잘 선택했다. 자수한 사람을 위로해 주러 왔다. 숨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가 피해자를 향해 건넨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의자의 궁색한 변명에 끝내 분노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수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찰들하고 그 답변할 때 볼 때는 자수할 의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그 경찰서 뒤 후문까지 누군가 태워다 주고 너 걸어 들어가라. 자수해라. 시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죄를 시인할 건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한 피의자 허 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왜 도주를 하신 거죠?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고 난 걸 전혀 모르셨던 건가요? 알았습니다. 아셨는데 왜 도망가셨어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조형물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자루나. 조형물인 줄 알았습니까? 한밤중에 조형물을 저 길중간에 누가 갖다 설치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조형물이 뭔지를 몰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여기서 사람 만나기 전에 브레이크 밟은 걸 내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그거 볼 적에 저는 그랬어요. 제 아들은. 저건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이다 했어요. 자, 80km 나가는 거구가 1m 77이에요. 걔가. 내가 75고 나보다 더 커. 그런 거구가 빵봉지를 들고 여기 중간에 딱 서면 저기서 올 때가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강아지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말했듯이 그렇게 거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은. 조형물을 누가 길중간에다 갖다 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가해자의 태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진짜 받은 사랑도 도로 뺏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수 안 하시다가 오늘 자수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죄 짓고 못 삽니다. 그러면 좀 더 일찍 하셨어야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안 느끼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널리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답변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 잘못을 했으면 말이 천냥빚을 갖는다고 말 한마디도 유가족한테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한마디 못 해줘요? 뭐 주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유족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와 사고 차량의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수를 원래 생각하셨던 건지 아니면 윈스톰이라고 특정이 된 걸 보고 자수해서? 그 전부터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심적으로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저도 두렵고.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거를? 예. 뉴스 보고 결정적으로 자수를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 와이프가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야 돼. 시간이 촉박해서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유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람 친 줄 몰랐다는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유족분들에게 할 말 없으세요? 그날 상황 전혀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수를 미뤘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미루신 거예요? 잠시만요.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고인이 되신 분에게 저 때문에 제 잘못으로 고인이 되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정말 그 사람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건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술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이쪽으로 차에 타죠. 그런데 왜 큰 길로 가시다가 골목으로 꺾으셨던 거예요? 원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원래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 사고 은폐하려고 시도하셨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로 간대요? 이후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나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자 아버지의 말처럼 유가족의 용서만큼 중요한 건 바로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사과일 겁니다. 네, 카메라 시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현장감 넘치는 영상, 톡톡 튀는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그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피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아무 탈 없이 집에서 얼굴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생각을 했습니다.